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그렇듯 또 그렇듯 어김없이 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굽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마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저는 많았거든요. 저번 주에 비가 오다마다 오다마다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져가지고 네. 제가 어제도 오전 운동하고 이제 저는 웬만하면은 티어가에서 씻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땀 있는 채로 차에 타면은 이게 또 차에 묻으니까 좀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운동 가고 아침 샤워를 거기서 하는 편인데 이제는 씻고 나와도 몸의 열기가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차에 타도 가라앉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땀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오전 운동 메리트가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또 찬물 샤워를 하기에는 제가 좀 그 미라클 모닝을 실현하지 못한 1인으로서 전 찬물 샤워 하긴 했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든 그 아무래도 주짓수 하면은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제가 또 이제 요즘에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또 찬물 샤워를 하면은 그 염증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제 새가슴이 그 찬물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물 샤워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제가 벌써 한 달 됐나요?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예, 그때 제가 진짜 많이 탔었는데, 네, 수영장에서 이제 뭣도 모르고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이제 그 딱 어깨 라인부터 타기 시작한 거죠. 안쪽에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몰랐어요. 왜냐면 몸은 이제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별로. 시원하니까. 예, 시원하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시, 6시쯤 해지기 전에 나와서 이제 야시장도 가고 막 밥도 먹고 이제 마사지도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제서야 이게 불끈불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한 9시, 10시쯤 돼서야. 음, 근데 제가 옛날에 저도 자연 태닝을 좀 좋아했어서 자연 태닝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한 4시간 뒤에야 이게 발현돼요. 이 뜨거움이. 네, 그럼 이게 욱신욱신거리거든요. 이제 그때 알로에를 발라서 진정을 시켜야 돼요. 네, 제가 이제 그 느낌 똑같이 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음, 발라야겠다 했는데 알로에를 집에 한국에서 두고 왔고, 네, 두 번째가 9시, 10시잖아요. 네, 여는 데가 없어요. 이 한국이 진짜 좋은 동네예요. 진짜 좋은 도시인 게, 동남아 이런 데 가면 9시, 10시만 돼도 여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화장품 가게 이런 데 안 열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음,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이니까 다음날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빠르게 찬물 샤워라도 하자 네, 했는데, 진짜 더운 곳이라 그런지 찬물이 안 나와요. 음, 예.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네. 찬물이 안 나오고, 미지근하게 찬물 있잖아요. 완전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예, 예. 완전 그, 저희 그 땡볕 여름에 물 처음 틀을 때 나오는 그 물. 예, 어. 적당히 시원한, 뜨겁진 않지만 적당히 시원한 느낌? 근데 이게 열기를 가라앉히기엔 완전히 부족하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첨벙첨벙 수영하면 타가지고 어떤 기억이 그 나네요. 예,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까맣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옅어졌는데, 네. 한동안은 이게 진짜 딱 반이 갈라진 정도로 음. 눈에 보였어요. 그만큼 제가 많이 탔는데, 저는 심지어 이거 물집도 잡혀가지고 네. 그때 병원도, 굉장히 심했네요. 예, 한국 가서 병원도 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음. 다행히 뭐 별 이상 아니라고 했지만, 저 그때 스테로이드성 연고도 받고, 아, 그 맞아. 그 예, 얘기를 했었다. 네, 예,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예. 오자마자 받았고. 그리고 음. 제가 또 그때 몸이 한창 안 좋았잖아요. 그 당시에. 좀 음. 아시다시피 제가 피 검사도 받으러 다니고, 이제 맞아요. 뭐 간 쪽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있는 줄 알고 그 당시에 이제 검사도 받으러 다녔는데, 네. 이제 의사한테 클리어 판정을 받고 예.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부터 무슨 운동으로? 제가 이제 웨이트를 하기는 시작했는데, 원래 웨이트 하지 않았나요? 한 달 동안 쉬었어요. 아, 그래요? 의사가 하지 말라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나 운동 다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복싱 다시 시작한 줄 알았어. 웨이트 다시 시작했는데, 와, 한 달밖에 안 쉬었는데 네. 중량이 너무 줄었어. 음, 물론 이게 사람들 말로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네. 생기니까 한 1, 2주 후면 금방 다시 자리 잡는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예전 루틴의 80%밖에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음. 근데도 너무 피곤해.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웨이트는? 웨이, 나도 웨이트로 갈아탈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웨이트는 많아야 네 번? 근데 왜 아시다시피 전 또 다른 운동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하면은 한 1시간 하나요? 1시간 반이요. 많이 길게 하네요. 1시간 반 안 넘으려고 노력해요. 맞아. 근데 그 웨이트 좋아하는 친구들 거의 2시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웨이트 좋아하시는 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계속 조금씩 늘어가다 보면 예. 이게 점점 시간이. 저는 다 합쳐도 길어야 1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40분 웨이트 하고 뭐 20분 유산소로 하든가 아니면 20분 하고 10분 샤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 언제 한번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하고 대회도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바디빌딩 하는 친구가. 아마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한번 하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기를 대접할 테니 한번 PT 좀 하자 해가지고 그럼 운동하시는 데 갔죠. 예, 진짜 좀 싫었어요. 근데 이게 좀 갑론을박이 많은 게 뭐 갑자기 너무 보디빌딩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갑론을박이 많긴 한 게 예, 뭐 몇 시간 이상 지나면 오버트레이닝이다. 이제 맞아. 그 정도 효율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음, 하다 보면 사람이 진짜 소근육 이제 이게 저도 한 3년 4년 넘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한 면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음, 점점 이제 못 줄이게 되는 거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일 수 없는 단계인데 음. 저도 그래서 요즘은 많이 줄이려고 해요. 좀 재미가 없더라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큰 부위만 대충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에 들어가지고 사실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그렇죠.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과학적인 그거라고는 하는데 네, 그리고 군님 아시다시피 저를 또 오래 봤으니까 네. 제가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좀 뚱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통했어요. 예, 통통했고 이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건강하게 통통한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뭐 그- 지금도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음, 좀 체격은 비슷하지만 좀 약간 건강한 건장한 네. 사람들로 저희가 변화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심해서 음, 예 저는 이미 조금 이제 예전으로 슬슬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83kg까지 뺐었거든요. 지금 빠지다 올라왔다 하다가 확 올라와가지고 지금 91kg예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군님을 못 보시겠지만 예, 군님이 이제 막 취업했을 때 예, 취업 스트레스로 엄청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 그때는 제가 봐도 좀 살이 많이 쪘었어. 예, 응, 살이 찐 거 수준이 아니라 아, 이게 회사 생활을 이렇게 사람한테 왜 이롭구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뚱뚱해지는 걸 넘어서 이제 약간 응, 그렇게 뚱뚱해지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 미국인이 응, 중년 되면 뚱뚱해지듯이 맞아. 예, 진짜 그렇게 그 뚱뚱해져서 김혜수 씨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쁘게 살찌는 것이 있고, 예, 나쁘게 못생기게 살찌는 게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어, 맨날 뭐 패스트푸드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은 약간 쪄도 좀 약간 그나마 좀 이쁘게 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무릎이 지금 나가셨잖아요, 대신. 나간 거는 아니고 연골이 좀 많이 아프죠. 지금 요즘에 그래가지고 주짓수 할 때도 그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하는데 예, 얼마 전에 흰띠 분한테 히루구 잡혀가지고 좀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흰띠가 히루구를 잡다니 예, 그래가지고 좀 살짝 이거 뭐라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젠틀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탭을 치고 제가 졌습니다. 승복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진짜 무릎 나가고 싸움으로 번질까 봐. 그렇죠. 이제 무릎 나가면 안 되는 게 예. 저희 또 이번에 UFC 예. 카마루 우스만이 아, 무릎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맞아요. 와, 저 이번에도 봤는데 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카마루 우스만이 그 벤에서 내려오는 것도 못 내려오더라고요. 네, 똑바로. 근데 뭔가 항상 이제 케이지만 들어가면은 좀 약간 그런 스위치 온 되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J 딜라샤 얘기도 아마 저번에 제가 같이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MMA 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질병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좀 과장이고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스만의 무릎 상태는 진짜 최악의 상태라고 뽑혀가지고 일반인 기준으로도 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경기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음. 그 다리와 상체를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예. 근데 또 이제 케이지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예.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저도 신기해요. 그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저희 네. 한국의 박지성 선수. 음. 그분도 맨유에서 뛰던 시절에는 진짜 무릎이 많이 고장났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뛸 수도 없는 정도의 무릎 수준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약간 마인드 오버 바디 이런. 저는 진짜 그거 음. 신기했고 일단은 저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음. 이번 UFC 파이나잇에 엄청난 지금 이야기거리, 이슈거리가 나왔죠. 네. 근데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이게 생중계가 안 돼서 그런지 언더카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반박자가 늦게 터진 것도 있고 사실 네. 오늘 하고 어제 좀 보긴 했거든요. 이 이슈가 할리우드 액션 네. 터진 게. 근데 지금 해외 여론에서는 이번 UFC 파이트나잇에서는 그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우스만 컴백보다는 오히려 더. 맞아요. 저희가 그 영상은 이 팟캐스트 디스크립션에 올려놓을 테지만 짧게 설명드리자면 음. 폴 크레이그와 호돌프 벨라투의 경기에서 음. 1라운드 한 10초 남았었나요? 예, 그 상황이었는데 네. 거의 1라운드 마지막에 벨라투가 상위에 있고 네. 폴 크레이그가 하위에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폴 크레이그가 업킥 비슷하게 업킥 맞죠? 업킥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벨라투의 머리에 맞게 되면서 그렇죠. 벨라투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것도 그라운디드 업킥이었기 때문에. 예, 뭐 네. 반칙은 반칙이죠. 왜냐면 무릎이 다 있었으니까. 네. 이게 노 콘테스트가 났고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벨라투가 너무 헐리우드 액션이 한 게 티가 났다가 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에 대해. 저는 그거 가지고 조금 저랑 한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거든. 굳이? 저도 약간 굳이 1라운드에서 1라운드 굳이? 노 컨테스트를 원했던 건가 아니면은 그 포인트 디덕션을 원했던 건가 감점을 원했던 걸 노리고 그런 건가 아니면은 심판한테 제대로 항의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이 약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심판이 못 본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왜냐면은 그 어킥이 나고 나서 심판이 바로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굳이 왜 헐리우드 액션을 해서 아예 그 전개를 못 하겠다. 경기를 진행이 안 된다라는 왜냐면 지고 있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뭐 예. 지고 있어도 1라운드니까. 예. 예, 그래서 지고 있는 경기면은 모르겠는데 그 지고 있는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벨라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위치상으로 지금 UFC 위치상으로 지켜야 하는 싸움을 즉 알자메인 스털링이 그 얀이랑 했었던 그런 경기처럼 꼭 이제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굳이? 그래가지고 좀 왜냐면은 저는 무슨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동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유를 했던.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할리우드 액션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보자면은 저는 이건 좀 할리우드 액션 같았어요. 예, 저도 왜냐면은 리플레이 봐도 안 맞았잖아. 예.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몇 가지 있는 게 그중 하나가 일단 그 업킥이 얼굴에 안 맞았다라고 하는 여론도 있어요. 네. 얼굴 쪽이 아니라 이제 어깨 쪽이고 목 쪽이다. 예. 그거 하나랑 두 번째가 이건 저도 정확하게 본 건데 벨라투가 처음에 맞고 나서 일단 맞긴 했어요. 어딜 맞았든 네, 맞고 맞아. 나서 심판을 보고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기절한 척을 해버려요. 그 반박자 늦은 예. 리액션이 나왔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본능 두 번째 이제 이성을 찾은 게 아니냐. 마지막으로 약간 좀 정신을 잃은 척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그래서 약간 해롱해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전 이것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은 아 너무 이게 티가 난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연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으면 진짜 억울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이번에 또 인스타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짧게 얘기하면 음. 하나님만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도 안 좋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마라. 맞아. 예. 폴 크레이그도 이제 애프터 파이트 인터뷰에서도 이제 자기도 잘 모르겠다. 예. 자기도 다시 런백 해야 될 것 같다. 예. 사실 그런 느낌은 자기는 못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이제 벨라토한테 손가락질하는 느낌 은 전혀 아니었고 폴 크레이그가 또 신사예요. 예. 폴 크레이그가 이제 정확하게 인터뷰를 얘기하면 음. 자기는 벨라투가 일부러 경기를 포기했다고 의심하고 싶지 않다. 맞아. 나는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를 뛰고 싶어 할 거라고 믿는다. 예. 라고 이제 중립적인 선을 지켰지만 예. 이제 나도 그런 거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이제 플랍이라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지만 나는 한번 돌려봐야겠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네, 네. 롱백 해야겠다는 의견인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잖아. 폴 크레그 그 입장이었잖아요. 솔직히 한번 트래시 토킹 한번 갑니다. 왜 여론이 이미 네. 여론 한번 타야 돼요. 근데 잘 참았어요. 예. 예. 그 신사 이미지. 제가 반박 아닌 반박을 굳이 해보자면 네. 일단 첫 번째 논란이 얼굴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각도적인 면도 있었어. 예. 그리고 저희가 UFC 보면 많이 알잖아요. 고장 여기 맞고 쓰러져? 하다 쓰러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목 맞고도 KO가 나와요. 가끔. 예. 올라가가지고 그게 파워가.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뭐 오케이. 그거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넘어갈 수 있다 치고 두 번째 심판 한번 쳐다보고 갑자기 쓰러지는 척하는 거는 그건 1000번 양보해서 그래 갑자기 이제 정신이 쓰러졌을 수 있다. 저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버퍼링 KO. 나 있기는 예. 해요. 아예 없진 않아. 아마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간장 터치, 예. 리버샷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아직도 기억에 남는 KO 중에 하나가 에슨 발보자가 이제 딱 펀치 상대 선수가 누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쓰러지더라고 맞아요. KO가. 예, 그게 아마 버퍼링 KO의 가장 있었던 일 같은데. 그 버퍼링 KO란 말이 이제 그때 생겼고 맞아. 에슨 발보자전에서 예, 생겼죠. 뭐 1000번 양보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음. 마지막으로 10,000번 양보해서 아 그게 정신 잃을 정도의 파워 위력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신 잃을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너무 이게 음. 그 그록이라고 하죠. 예, 네. 그록이 상태로 와버려서 그리고 이게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그록이 온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개가 모두 운이 좋게 맞아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생각해서 음. 저도 이제 군님이랑 똑같이 굳이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할리우드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근데 동기는 왠지 모르겠어요. 음. 예. 뭐 이게 1라운드를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저번에 지미 크루트와의 경기였나요? 그때 1라운드 10대 8로 지고 있다가 2, 3라운드 역전해서 음. 동점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 저력이 있는 선수인데 음. 굳이 1라운드를 물론 1라운드를 심지어 졌다 이겼다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맞아요. 포기할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음. 3라운드까지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자기만 아는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두고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UFC 측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어요. 폴크레그는 항상 누가도 붙여주는 약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챔프를 두 명이나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약간 저력도 있고, 그 폴크레그를 자주 기용해요, UFC가. 예, 그래서 폴크레그가 어떻게 이번에 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UFC 측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벨라토는 사실 지금까지는 모르겠네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폴크레그는 계속 기용하는 걸로. 예. 폴 크레그는 뭐 잘하니까. 맞아. 예, 그리고 경기 계속 뛰어주고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네임드인 거고. 맞아요. 예, 워낙에 좀 이름 있는 선수들을 잡은 저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또 이름 있는 선수들 이번에 많이 나왔죠? 폴크레그 말고. 예. 그리고 네. 코디 가브란트, 코디 노 러브 가브란트인데 이제 네. 이름을 바꿔서 코디 노 윈 가브란트가 돼야겠죠. 저 경기를 잘 못 봤어요, 사실. 예, 저도 막 챙겨본 건 아닌데 하이라이트만 봤는데 1라운드에서 다운 나왔더만. 예. 그러고 그냥 그게 끝이었더만요. 예, 그게 크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브란트가 옛날에 저도 재밌었던 이유는 화끈했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 예. 스피드를 살려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것마저 없었고 저는 이 선수가 좀 외모적인 부분을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예. 미남이야. 예. 근데 점점 이 문신이 많아지고 이런 게 음. 아, 이 선수가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가? 음. 예. 이게 제가 막 문신을 따라서 나쁜 게 아니라 네. 이 선수가 확실히 지금 점점 더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음. 전체적으로. 그 문신도 약간 제가 문신을 뭐라는 건 아니지만 예. 너무 뜬금없는 얼굴에 문신을 하고 오고 음. 예, 이런 것들이 이 선수 경기력도 지금 갑자기 떨어지는 중이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그 포텐셜을 그 도병장님과 함께 그쵸.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도미닉 크루즈 저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죠. 예. 그것도 재밌는 게 도병장이 또 그리고 이제 같은 팀메이트였던 TJ 딜라샤를 잡았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에 둘이 이렇게 또 라이벌리하고 TJ 딜라샤가 다시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뭐 TJ 딜라샤 EPO 얘기가 전이라 가지고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길기는 예. 해요. 예, 그팀 알파메일과 도미닉 크루즈의 이 예. 라이벌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시간 하나 빼서 예,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코디 가브란트는 TJ 딜라샤 전까지도 사실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뭐 굳이 약점이 있다면은 턱. 아, 그쵸. 근데 그 스피드가 너무 좋으니까. 도미닉 크루즈도 스피드가 좋기로 유명한데 예, 그 도미닉 크루즈를 스피드로 압도했고 예, 그리고 그 턴트 음, 도미닉 크루즈의 펀치를 피해내는 그 그 쇼맨십 춤추고 예, 맞아. 그거는 음, 전 저희 나중에 이런 걸 순위를 매기게 되면 당연코 예, 상위권에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진짜 이번에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이번에 다운하고 나서 갑자기 춤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식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또 저런다 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브란트의 부진이 음. 어떻게든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로건이 아마 은퇴를 추천한다고 코디 가브란트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보기는 봤거든요. 음, 예, 그러면은 조로건이 얘기를 할 정도면은 거의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워낙에 입에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졌어요.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네사 드모폴리스라고, 아, 그 폴댄스 예, 올리시는 분. 패배하셨습니다. 아, 예, 경기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예, 좀, 언더카드 있으니까 보기 예, 힘들죠, 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좋아하는 선수, 다른 한 선수가 있죠. 예, 바로 넘어가시죠. 예, 로즈 나마유나스와 미란다 메버릭. 이제 랭킹 7위와 랭킹 11위의 대결이었는데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예측까지는 아니고 이제 프리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타격의 로즈, 그래플링의 메버릭, 속도의 로즈, 그 힘의 메버릭 음. 일 거라 했는데 그래도 클래스가 더 높은 로즈가 이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클래스가 더 높은 걸 보여줬죠. 피지컬 대 기술의 싸움, 그리고 예, 연륜이 약간 노련함이 좀 묻어가는 로즈였거든요. 맞아요. 예, 매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는 약점이 많았지만 그걸 피지컬로 커버를 하는 상황이 있었죠. 예, 예, 그 해설위원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이스 어, 미첼 여성 버전이라고. 미저리에서 잘했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완전 컨트리 걸이라서 예, 옛날부터 막 농사 도와주고 이런 약간 음, 그런 깡힘이 음, 있어서 저번 시간에 군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케빈 홀란드와의 비교. 둘 다 기복이 심하지만 음. 케빈 홀란드는 피지컬. 축복받은 피지컬 음. 그리고 부족한 기술 때문에 기복이 있는 건데 로즈는 반대로 완벽한 기술에 신이 내리지 못한 저주받은 피지컬 때문에 음. 기복이 있다. 정반대잖아 둘이. 저번에 아마 제가 얘기했던 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턱도 문제고, 힘도 문제고, 유연성도 문제고, 그리고 신장도 문제인데, 카디오도 안 좋아요. 카디오를 빼먹었어요. 그쵸. 카디오도 안 좋은 편인데, 근데 카디오가 이제 커리어 초반에 이제 안 좋기로 유명했는데 음, 요즘은 좀 저는 좀 반대인 게 음, 많이 괜찮아졌다고 느끼는 게 이제 5라운드도 많이 뛰고 하니까 음. 예전보다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관리를 했겠죠. 예, 어느 정도는 이제 담배도 끊고 다 음. 흡연자잖아요. 근데 이제 탑 그 티어에서 이제 보자면은 사실 조금 약점이긴 하죠. 아직도. 왜냐면 5라운드를 뛰면 확실히 느려지는 게 눈에 보이고 지금 음. 3라운드만 뛰긴 하지만 네, 요즘은 그쵸. 3라운드만 뛰기도 하고, 이제 더 큰 선수들이랑 이제 붙잖아요. 항상. 뭐 지금은 플라이웨이트, 뭐 장웨일이랑은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스트로웨이트에서는. 근데 지금 플라이웨이트에서 뛰는 거 보면은 아직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예. 아, 그리고 힘 소비하는 것도 더, 아무래도 연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어, 이번에. 맞아요. 음. 저도 한 가지만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로즈가 또 심지어 음. 스텝을 많이 밟는 편이라서 아, 맞아. 이, 콩콩 뛰잖아. 이게 연비가 진짜 말 그대로 연비가 많이 달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그 와중에 체급을 올려서 더 어. 큰 상대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코너 맥그리거가 사실 패더급에서 체력 이슈가 있었던 적 없었잖아요. 네. 근데 라이트급 와서 체력 이슈가 생긴 것처럼 음. 이게 아무래도 더 큰 선수랑 싸우게 되면 체력적인 부분이 더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로즈의 월장은 전 실패라고 생각해요. 이게 월장 이유가 사실은 뭐 감량이 힘들어서 뭐 이런 이유도 있겠죠. 예, 있을 텐데 사실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사실 내려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려갈 수 있을 법도 한데 로즈가 감량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스트로웨이트에 못 맞출 정도도 아니고, 왜냐면은 좀 젊어요, 아직. 예, 일찍 지금 데뷔해서 그렇지. 지금 굉장한 베테랑처럼 보이는데 32이에요. 엄청 젊죠. 프라임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진짜 일찍 데뷔해서 그렇지. 음, 일찍 데뷔해서 나이가 많아 보이지. 지금 절대적인 나이로 치면은 완전 어리고 음, 약간 할로윈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예, 워낙 일찍 데뷔하고 경기를 쉬지 않고 해왔기 때문에 음, 완전 베테랑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 진짜 나이가 많은 건 홀리움이죠, 사실. 네, 예, 만 이제 또 40대. 홀리움이랑 10살 차이 나는 거니까 음, 젊긴 젊은 거죠. 제가 이거를 왜 월장이 좋지 않은 선택이었나고 느꼈냐면 음, 확실히 기술적으로 압도를 했어요.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그렇고 맞아. 미란다 매브릭이 테이크다운을 몇 번 했음에도 음,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거의 다 막아냈고 음, 타격에서도 훨씬 더 노련한 모습 보였고 더 맞아요. 잘하는 모습 보였고 정확도도 사실 진짜 좋았어요. 예 그리고 경기 운영마저도 잘했고 네. 테이크다운을 오히려 카운트 테이크다운을 해놓고 눌러놓는 것까지 보면 음, 진짜 기술적으로 제 생각에 한 티어? 아니 잘하면 두 티어, 세 티어 더 위임에도 네. 이 결과가 나름 접전이었잖아요. 네. 그 접전은 제 생각에는 결국 피지컬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점점 더 높은 랭커랑 만나면은 이 기술적인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진짜 안 통할 것 같아요. 이 이, 정도 격차도 피지컬 이슈로 따라잡힌 거 보면
이 테이크다운도 사실 이게 힘을 밀고 들어가는 이제 요즘에 얘기한 보통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프레셔 파이팅이 아니라 약간 GSP식 슥박 테이크다운이었거든요. 이라운드에 들어오는 상대를 카운터로 테이크다운하는 그 타이밍, 네, 좀 예술이긴 했어요. 그게 기술이죠. 네, 그렇게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유도처럼 상대방 힘을 이용해 가지고 좀 넘어뜨려 줘야 되는데, 음, 그게 그거를 이제 로즈가 잘 했죠. 예. 왜냐면 힘으로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보다는 사실 로즈 같이 타격에 좀 치중이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백까지 잡아놓고 이제 갑자기 리버설이 나가지고, 예. 전 저는 끝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근데 진짜 록인 줄 알았어요. 버티더라고. 예. 저는 진짜 1분만 더 있었으면 30초만 더 있었으면 어. 기절했어요. 잘 아니, 들어갔어요. 너무 맞아. 완전히 타이트하게 잡혀가지고, 예. 그렇다고 해서 로즈가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이제 돌아준 것도 아니라서, 예. 그 아니면 팔을 빼든가 뭐 그런 네. 게 안 보여서, 이거 진짜 잘하면은 끝날 수도 있겠다 했죠. 제가 이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음. 그것 때문에 로즈의 월장이 좀 저는 실패로 보여요. 결국은 실패로 음. 로즈의 월장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제 플라이급에서는 잘 맞지 않는. 네. 예. 아니면은 보통 월장을 하면은 이제 존저스처럼 이제 아예 좀 제대로 월장해서 네. 타격을 키우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를 버리고 이제 어, 하나에 집중하는 식으로 가든가.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해요. 할로웨이하고 아데사냐 같이 좀 마르고 이렇게 기술적인 선수들이 좀 올라왔을 때는 사실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그대로 체급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데사냐랑 얀이랑 했을 때도 보여다시피 그 체급이라는 게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농 피오르전에서 약간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마농 피오르랑 했을 때 보면서 이제 아데사냐 얀이랑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데사냐는 이제 본인 게임 그대로 들고 왔고 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얀한테 그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반대로 이제 로즈랑 피오르랑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로즈가 본인 게임 들고 왔는데 하나도 안 먹히니까. 아,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아무리 저희가 MMA가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음, 힘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무시할 수 없고 군인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체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음, 저는 만약에 그 리버셜 있잖아요. 미란다 매브릭이 했던 리버셜 음, 그것도 만약에 로즈 아니고 다른 플라이급 선수였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음, 예, 그만큼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미란다 매브릭이 센 것도 있지만 로즈가 약한 것도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그 장점, 로즈가 있는 장점을 사실 그렇게 막 살린다고 보여주진 않았어요. 예. 더 가볍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스텝을 잘 밟아줘가지고, 아예 아웃파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박자 앞서가지고 먼저 때린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래도 다만 이제 노련함이 보였죠. 확실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미란다 매브릭이 1라운드랑 2라운드에 좀 약간 흥분해서 동작이 큰 킥을 한 번씩 하거든요. 맞아. 그럼 로지가 로지가 딱 그 틈을 타서 몇 번 잘 좋은 타격을 내요. 그럼 음, 그거 보고 이 선수 진짜 노련하다. 음. 예, 3라운드에서는 또 다운도 나왔고. 라운드 났고. 음. 근데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압도적인 더 장점이 뭐 스피드 아니면은 콩콩 뛰는 스텝, 뭐 푸워크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잠식했다? 그건 없었어요. 참 저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악평이 더 많네요. 왜냐면은 저는 다시 플라이급에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백보 예, 공이를 하니까. 저는 사실 네. 이 경기는 좀 로지가 더 압도적으로 이겼어야 되는 경기여서 그게 음, 아쉬워요. 맞아요. 예, 예, 이게 완전한 탑독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엄청난 탑독이었으니까. 저희가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하는 거고. 이번에 또 페페리도 이제 코너에서 나왔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예. 이제 로즈를 보면서 이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자랑스럽다는 눈빛을 이제 페페리가 또 보여주는. 왜냐면 로즈가 또 연패 수령에 있었거든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조금 생각났던 게 있었는데, 옛날에 스파르타 군인들이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할 때 와이프 머리를 빡빡 밀더라고요. 바람 못 나게 하려고? 아니요. 그 남자처럼 입히더라고요. 음, 그게 약간 스파르타의 무슨 전통 중에 하는데, 바람처럼 바람을 못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통이 있대요. 음, 그래서 남자랑 결혼하는 것처럼. 아,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둘이 이렇게 껴안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일화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머리 스타일 똑같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빡빡 빈 그 로즈의 머리고 제가 봤던 여성 중에서 가장 이제 빡빡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로즈는. 저는 그거 처음에 밀었을 때 오래 안 갈 줄 알았는데 음. 그냥 한 번 결의를 보여준다 이런 이 정도 느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조로건 나온 토크쇼 보니까 되게 편하대요. 자기 스스로도. 스파르탄이네, 진짜. 아, 그리고 또 한 명의 빡빡이 음. 이번에 또 경기를 했죠. 나이지리아 악몽에서 부기맨으로 기화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적 빡빡이가 아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이어가려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이나 해버렸네요. 예. 어쨌든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넘어가자면 저희 부기맨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부기맨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나이지나 나인메어보다는. 근데 잘 맞아요. 예, 잘 맞아요. 음. 그 부기맨이 이제 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음. 특히 서양에서 이제 많이 있는 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바야가. 예, 약간 괴물 같은 건데 예. 이게 이제 옷장에서 나오는 괴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별명을 사실 많이 써요. 뭐 굳이 한 명 얘기하자면 엘쿠쿠이. 예, 스페인어로 더 부기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존 윅에서 이제 존 윅 별명이 이제 바바야가. 예. 예, 이런 건데, 예, 그리고 디에고 산체스가 아마 잠깐 그 별명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오랜만이네요, 디에고 산체스. 그리고 WWE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부기맨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아, 그 얼굴에 뭐 칠하고 나온 예, 얼굴에 치아라고 지렁이 먹고 예. 하시는 분이 아, 있는데 맞다.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저희한테 약간 도깨비 같은 존재죠. 그렇죠. 예, 이제 예. 어린 애들 잡아간다 뭐 음. 이런 캐릭터인데 그만큼 내가 너네에게 약간 이어지는 별명이죠. 악몽이다. 실제로 그리고 도깨비라는 별명을 쓰는 선수들도 한국에도 있죠. 예. 예. 서령우 선수가 아마 밤도깨비라는 별명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전 닉네임. 도깨비도 되게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아킨 버클리에게 진짜 악몽을 선사했죠. 호아킨 버클리가 사실 지금 진짜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6연승을 하면서 3랭커까지 이렇게 타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딜 감히 한계가 보였어요. 예, 너 어디 가려고 하면서 진짜 깔끔하게 눌러놨죠. 저는 사실 보면서 이제 전략 변화라든가 버클리가 이제 못한 건 없었거든요. 이번 경기 또 제가 그냥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만 얘기를 하자면은 버클리가 못한 거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스만이 너무 잘했어요. 빈티지 우스만이죠. 음. 예. 이제 약간 예전같이 이제 우스만이 그런 뭐 조금 기량 저하가 살짝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 예전처럼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는데 이번에 사실 제가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테이크다운도 얘기를 할 테고 그 잽 게임도 얘기를 할 테고 잽이 예, 잘 들어간 것도 많았고 아니면은 이제 거리 감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거는 디펜스 오. 예술이었어요. 예. 호아킨 버클리의 블리츠 콤비네이션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다 막아주면서 이제 잘 넣더라고요. 이제 한 4년 동안 계속 하락세였잖아요. 하락세라고 하면 네. 그 하락세 동안 보여준 모습이 이제 전성기랑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레슬링 싸움이 많이 줄었고 타격 싸움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하락기 시절에는 몇몇 전문가들은 얘기했던 게 우스만이 일부러 타격 게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안 좋아서 타격 게임을 가져가는 거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스만 전성기, 우스만 강점기 시절 얘기하자면 네. 저희가 진짜 노잼이라 했잖아요. 맞아요. 맨날 레슬링하고 그것도 그 재밌는 레슬링도 아니라 예. 클린치 싸움을 진짜 많이 해줬어요. 진짜 지지 않는 네. 싸움이죠. 이게 합입처럼 막 화끈하게 하는 레슬링이 아니라 그냥 눌러만 놓고 포인트만 가져가는 레슬링. 네. 근데 이번에는 전 좀 재밌게 봤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우스만이 이걸 해서 그런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리온 에드워즈전 그리고 이제 치마이프 전까지 보면 확실히 이 레슬링 사용 빈도가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게 복싱병 걸렸다. 였는데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무릎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무릎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하기 전에 뭐 출근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밴에서도 내려오는데 계단 2개를 똑바로 못 내려오는 거 보고 아 진짜 무릎 심각하다 이거 이번에 또 레슬링 싸움 할 수 있을까? 레슬링 싸움 안 하면은 순수 타격으로는 버클리한테 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바로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레슬링으로 데려가서 저도 공감해요. 호아킨 버클리가 못한 건 없어요. 왜냐면 호아킨 버클리는 원래 못했어요. 레슬링을요? 예, 맞아. 원래 레슬링은 원래 못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야. 더 못하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자기 실력대로 했고 네. 그리고 우스만이 너무 잘했어요 레슬링을. 네,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스만이 그리고 또 우스만이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기 돌아오긴 했지만
전성기처럼 할 수 없다. 자기 나이가 이제 38, 39이다. 예전 같지 않다라고 예전 얘기를 같지 했거든요.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리가 진짜 얇아졌고, 전 음. 이게 과연 건강적 선택인지 아니면 음.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그쪽 근육이 근처 음. 근육이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제가 저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우스만은 원래 다리가 얇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체가 너무 크니까 약간 비교적 얇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제 다리 운동을 못 하니까. 그쵸. 예, 거기 근육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하면은 무리가 가니까. 예. 거의 얇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 보기에도 예. 물론 그럴 이제 수 있죠. 상체랑 하체가 전성기 시절에도 약간 언밸런스했지만 맞아. 지금은 더 언밸런스해진 느낌이라서 약간 좀 상체가 크니까 사실 그렇게 딱 보면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얇은 것도 아닌데 상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게 예. 더 부각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종아리도 워낙 얇아서 맞아, 종아리가 맞아요, 얇아요. 종아리 근육은 사실 키울 수 없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예. 예. 근데 이제 허벅지 보면은 약간 진짜 뭐 팔뚝이 너무 크니까 그 팔이 또 기니까 또 이게 다리 4개 막 약간 네.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 애니메이션 캐릭터 보는 느낌. 그렇죠. 이번에 또 레슬링 얘기가 나와서 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네 번의 테이크다운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컨트롤 타임만 보자면은 절반 13분, 25분 중에 13분이 다 우스만이 위에서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버클리가 중간에 이거를 타파하려고 코너랑 얘기를 했는지 3라운드부터 전략을 좀 바꿨어요. 전 여기서 조금 희망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우스만의 디펜스가 살짝살짝 깨지기 시작했어요. 예. 아무래도 우스만을 잡으려면 스탠딩에서 조금 우스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몰리면 안 되거든요, 케이지에. 사실 이 4번의 택다운 중에 거의 2번에서 3번은 다 슬금슬금 몰리면서 잡혀버렸거든요, 케이지에서. 우스만도 영리해가지고 이게 노빠꾸 태클로 들어가면은 실패 확률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리고 그 포지션에 가면은 오히려 실패 확률을 하면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까 아예 케이지로 몰고 예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어. 저도 이게 말씀을 듣고 제가 딱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음.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음. 메랍이랑 오말리 1차전 있잖아요. 저희가 아, 항상 얘기하는 거. 청소부 대신 청소시켰다고. 네. 그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생각하면은 메랍이 항상 위에 있었잖아요. 아, 근데 이번 경기에 우스만 컨트롤 타임이 음. 그 메랍과 오말리 1차전에 메랍 컨트롤 타임보다 더 길어요. 맞아요. 그냥 예. 계속 매 라운드에 계속 나왔으니까 예, 그 그게. 정도로 거의 압도적이었고 근데 이게 조금 유의미한 스탯 중 하나가 매 라운드마다 컨트롤 타임이 줄어들긴 해요. 음. 전 여기서 군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스만의 수비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예. 실력이 이게 약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버클리가 조금씩 깼어요. 예, 그거를. 예. 거리를 계속 벌려주면서. 버클리가 3라운드부터 음. 이제 가라데 스탠스를 밟기 시작하죠. 완전 호쾌하게 네. 통통통 이게 앞뒤로 움직이기 편하게. 왜냐면 이제 앞뒤로 움직여야 택다운도 피하기 편하니까. 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전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스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부분이 음. 확실히 금방 지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그렇게 유심히 못 봤는데. 예,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워낙 좀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게 음. 제가 봤을 수도 있고. 예, 왜냐면 3라운드에 음. 물론 이제 버클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공격이 서서히 들어간 게 우스만이 음. 확실히 좀 지친 모습, 그러니까 막 숨을 헐떡거리는 건 아니지만 음. 이 가스탱크가 내려가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반응 속도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수비 좋은데 네. 저는 이제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하나씩 불안하다가 예. 버, 살짝 예, 벌려줬어요. 버클리의 한 방이 예. 약간 계속 운이 없게 안 들어가는 느낌? 운이 없다기보단 운 좋으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예.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것 공격들도 많았고 음. 우스만이 또 5라운드에는 거의 이제 택다운을 계속 실패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버클리가 각성한 것도 있지만 음. 저는 우스만이 좀 지친 것도 눈에 보였고 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운영 면에서 음. 이제 예전처럼 계속 노파쿠 태클을 할 수 없는 체력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5라운드 내내. 음. 예. 확실히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앞손 싸움을 안 해주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는 진짜 좀 최악이었던 게 우스만이 약간 그 하빕이랑 조금은 다른 게 레벨 체인지를 하빕은 그 라이트를 날려주거든요. 붕훅을 날려주거든요. 코너 맥그리거 쓰러트린. 예, 그 훅을 날려주면서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멘텀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면은 우스만은 앞발을 살짝 탁 쳐줘요.
그러면 손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잽을 넣어주거든요. 그게 진짜 짜증나요. 근데 이게 조금 바쁘게 움직여주는 그런 스타일이 상대방을 진짜 곤란하게 만드는데 이게 앞손이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고전을 많이 했고 그렇다고 해서 레슬링이 안 들어오는 걸 알고 내가 들어가야지 그럼 레슬링으로 그러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역으로 레슬링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스만이 좀 노잼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그런 큰 동작이 없고 이제 앞선을 내질러 주는데 이번 경기랑 좀 비교했을 때는 그런 페이크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 오히려 버클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훨씬 많았죠. 그렇죠. 다만 이제 잘 안 들어갔을 뿐. 결과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차츰 들어가면서 저는 전략 변경에서 조금씩 디펜스가 벌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디펜스는 진짜 역대급 커버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우스만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전같이 체력이 없다 보니까 그 음, 디펜스마저도 되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음, 지금 생각해보면 음. 저는 그게 오히려 다 따라잡히고 있다 생각했는데 또 군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걸 막아냈다고 생각도 드네요. 예전이었다면은 아마 그냥 냅다 힘으로 그냥 케이지로 예. 몰고 갔을 텐데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았죠. 합의 변성기 시절에 웰터급 얘기도 안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때 합의비 진다는 건 아니지만 굳이 올라가서 우스만이랑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아마 우스만이랑 레슬링 했으면은 그게 되게 곤란했을 거예요. 예. 합입이. 예. 왜냐면 합의비 또 물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만 우스만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예. 합의비 기술을 넘어서 라이트급에서 또 왕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진짜 힘이죠. 음. 그 덩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빕이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장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장점에서 사람들이 뚜렷할 타파를 못했는데 우스만이 이제 그 왕자에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점이 없는 선수 한 명 더 뽑자면 GSP가 특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스만이랑 GSP랑 그런 조금 비교 아닌 비교를 가끔 있었죠. 왜냐면 둘 다 본의 아니게 판정 메이커, 판정 메이커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둘 다 스타일도 비슷할 정도로 진짜 육각형. 음. 레슬러 기반 육각형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그리고 잽 싸움을 많이 해줬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GSP는 이제 잽에서 조금 이제 로킥이랑 잽을 레벨 체인지를 해주면서 급박하게 이제 테이크다운이 가끔씩 이제 타이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뭐 그런 그러면 면에서 비슷하죠. 이제 저희 부기맨이 돌아왔잖아요. 네. 타이틀전을 노리고는 싶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바로 받기는 힘들 거고. 네. 다음 경기 저는 굳이 얘기하면 뭐 일단 벨랄이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스만이 일단 벨랄을 피하는 느낌이에요. 맞아. 예. 벨랄이 코라했어요, 우스만. 예. 근데 우스만은 벨랄, 싫은데? 예. 약간 이런, 바로 맞아요. 타이틀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네, 맞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건 좀 힘들고 어. 저는 굳이 얘기하면 지금 샤브카시 아직 안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어. 샴브레디. 어. 예. 저는 차라리 그냥 벨랄이랑 하고 그냥 올라가고 션브레이디가 샤프카시 안 돌아오면 션브레이디랑 이제 JDM이랑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근데 제이덴 JDM은 마크체프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저는 좀 불만이에요, 사실. 조금 불만이 왜 바로 마카체프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토프리아가 받은 시점에서 예. 마카체프도 충분히 받을 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웨터급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왜냐면 웨터급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UFC 디비전 중에서 제일 빡센다가 웨터급이라고 생각하는데 헬터급이죠. 헬터급. 진짜 헬터웨이신데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은 신경도 안 쓰고 그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마 벨랄 모하마드 아닐까. 아니 괜찮아. 리온도 억울해요. 리온도 억울하죠. 네. 근데 다들 진짜 쟁쟁한 선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카체프가 바로 그 선수치기 하면은 진짜 좀 짜증날 것 같은데. 그럼 저 짧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하고 싶은데 예. 마카체프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은 웰터급에서 만약에 JDM을 잡다고 하더라도 디펜스 1차도 못 할 것 같아요. 샴브레디 선? 예. 어, 션브레이드한테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짜 이안겔이랑 만나면 고전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예. 왜냐면 항상 라이트급에서 자기가 더 큰 사람이었는데 예. 이제 웰터급에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면 보전할 것이다. 코너 맥그리거가 그랬듯이. 이안겔이가 이제 뭐 물론 타격이랑 레슬링을 잘 섞어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레슬링 베이스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디펜스가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안겔이가.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도 이제 와이퍼에게 단련이 된 게 아닐까. 항상 바텀에 있다 보니. 예. 그렇죠. 항상 믿지는 항상 의뢰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죠. 제 예. 바텀 게임을 항상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게 단련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샴브레디, 이안게리, 샤브카 뭐 심지어 벨랄까지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JDM도 상성상
모르겠어요. 벨라리랑 JDM에서는 상성상 JDM을 뽑았지만 아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 저희 호아킨 버클리도 한번 챙겨줘야 되니까 음. 마지막으로 호아킨 버클리로 마무리하자면 음. 저는 리온 에드워즈랑 하면 진짜 재밌는 게임 나올 것 같아요. 음. 둘이서 타격으로 가면 전 개인적으로 홀란드랑 한 번만 더. 홀란드 한 번 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홀란드도 지금 올라오는 입장이니까 네. 홀란드 사실 랭킹권에 있어도 되는 선수라서. 지금 랭킹 14위잖아요. 더 충분히 올라가도 충분히 메이크 센스 하는 선수로 그 특히 그 신장은 웰터급에서는 진짜 악몽이에요. 너무 진짜 너무 커서 악몽이에요, 악몽.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UFC 파이트 나이트 아제르바이잔이 열립니다. 여기는 또 음. 거의 코리안 나이트죠 사실상. 그렇죠. 고석현 선수가 경기가 취소했었는데 음. 이번에 새로운 상대를 만나서 다시 경기를 하게 되죠. 오반 엘리엇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 있었던 상대보다 더 강한 상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리서치 거의 정보가 없어요. 예. 이게 저희가 고석현 선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언더카드다 보니까 네. 저희가 들은 걸로는 이제 UFC 3전 전승 네. 전 경기가 바시레파즈와의 경기였는데 네. 그게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였어요. 음. 예, 그래서 지금 확실히 그 상승세에 있는 선수다. 그리고 8연승 중입니다. 음. 예, UFC를 떠나서 지금 MMA 커리어 8연승 중이고 음. 고석현 선수는 뭐 오석현 선수의 리서치도 없었습니다. 예, 찾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중소단체에서 뛰다 보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 경기를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이제 그 경기를 잠깐 봤는데 데이나 화이트. DWCS? 예. 근데 그 경기를 사실 다가 아니니까 또 근데 그 경기만큼은 진짜 확실히 저는 올라갈 만했던 것 같아요. KO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좋은 기술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음. 좋은 기량을.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언 터틀 박주영 선수도 돌아옵니다. 상대는 이스마일 나우르디예프. 이 선수도 이제 크게 경력이 나 이제 이런 정보가 많이 없는데 19년도에서 20년 동안 4경기를 뛰었어요 이미 UFC에서. 네. 2승 2패인데 모두 디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넌랭커가 2승 2패 약간 애매한 결과인데 거기다 다 디시전이다? 그러면 뭐 재계약 없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심지어 그중 1패가 션브리드예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둘 다 이제 올체니처를 만난 건데 음. 그러다가 이제 중소단체에서 브레이브 CF라는 중소단체에서 7경기를 뜁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4승 3패밖에 못했어요. 근데 UFC에 복귀를 한 거예요. 저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아제르바이잔 선수인가요, 혹시? 이 선수가? 그래서 끼워준 건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그 전 경기를 이미 한 번 뛰었어요. 이번이 복귀전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경기, 복귀 후 두 번째 경기인데 물음표네. 저번 경기에서는 브루노 실바를 상대로 복귀 전 첫 승을 거뒀죠. 근데 이 선수가 웃긴 게 브레이브 CF라는 단체에서 타이틀전을 2번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둘 다 져요. 그래서 이게 중소단체 챔피언이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박준영 선수가 지금 배당상 더 탑독입니다. 지면은 안 되는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쟤네 박준영 선수. 박준영 선수는 왜 랭커에 저는 좀 아슬아슬하게 항상 못 뜨니까 좀 이게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예. 저도요. 지금 최근 5경기 4승 1패거든요. 예. 그리고 저번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에서 자기는 랭커나 아니면 머니파이트를 줘라 했는데 이 이스마일 나우르디예프 선수는 사실 둘 다 아니죠. 랭커도 아니고 돈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이게 한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예. 그래도 랭커랑은 붙여주고 한계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 건데. 이게 한계라는 의미에서는 아마 이제 스포츠 선수로서 상품성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UFC가 생각하는 그런 압도적인 기량 이런 게 없고, 무난해요. 모든 게. 다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모든 게 좀 무난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랭킹권에서 사실 놀기에도 그 무난함에서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요. 잘하긴 하는데 예, 너무 나쁘지 않아. 너무 다 잘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더 상승세를 탄다? 또 없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내려가면 내려갔지. 지금은 이제 사실 UFC에서 올리고 싶은 거는 약간 신성이죠. 신성, 무패행진 뭐 이런 거를 원하는데 이게 되려나? 그리고 또 한 명 올리고 싶은 사람 있죠. 다게스탄 털복성이. 그렇죠. 메인 카드로 바로 넘어가자면 커티스 블레이즈. 커티스 블레이즈 진짜 전 되게 오래 뛰어서 나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34살밖에 안 됐고 네. 이 선수가 랭킹 5위거든요. 무려 전 경기가 아스피날과의 잠정 챔피언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아스피날 달래기용도 있지만 그렇죠. 리매치죠. 예. 하지만
어찌 됐든 잠정 챔피언 타이틀전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무려 UFC 데뷔전 상대를 상대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앙칼레이프와 같은 체육관, 음, 다게스탄 출신. 저희 뭐 캔슬되지 않았나요? 예, 그게 그게 이제 누구랑 했었지? 그게 커티스 블레이즈였어요. 아, 그게 UFC, 캔슬이 났었나요? 예, 그게 UFC 313에서 음, 이제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고 음. 그때 제가 이제 건강상 이슈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노로바이러스 걸렸대요. 아, 그 진짜 건강상 이슈네요. 예, 어쩔 수 없네요. 예, 왜냐면 노로바이러스 저는 걸려보진 않았지만 제가 걸린 사람 옆에서 봤거든요. 예. 아, 진짜 많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뭐 그 진짜 어떻게 예. 그래서 그게 취소되고 이제 이번 UFC 아제르바이잔에서 다시 리매치가 잡힌 건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쿠니에프가 데뷔전이고 물론 DWCS 출신이지만 음. 데뷔전이고 커티스 블레이즈도 처음 이 선수를 제안받았을 때 구글 찾아봤대요. 음. 얘가 누구야? 왜냐면 커티스 블레이즈 정도 선수면 이제 랭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예. 모르는 랭커도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구글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헤비급이 좀 많이 정체 뭐 사실 존존스 탓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헤비급이 원래 좀 인재풀이 좀 적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티스 블레이즈도 랭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이름은 알다시피 하는데 다른 이제 커티스랑도 헷갈려 하고 그렇죠. 예. 그 미들급에 있는 커티스랑 헷갈려 하죠. 예. 그리고 커티스 블레이즈가 무난하게 경기를 또 많이 뛰어와서 네. 지금 오전 3승 2패거든요. 최근 5경기 3승 2패인데 음. 이 2패가 파블로비치랑 아스피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잡을 선수 다 잡아놓고 확실한 한계는 또 보이는 선수? 네. 근데 이게 저는 헤비급이 재밌는 게 헤비급에서 이런 정체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지금 커티스 블레이드 탑독이고 랭킹 5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하는 헤비급 선수가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헤비급은. 근데 저는 이게 어. 무슨 이유로 갑자기 이 커티스 블레이즈랑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이게 너무 이 선수가 어떤 하입, 뭐 벨라토르에서 뭔가를 보여줬던 것도 아니고 챔피언도 아닌데 음. 커티스 블레이즈와의 경기를 맞춘 게 심지어 커티스 블레이즈와 앙숙인 것도 아니고 커티스 블레이즈는 심지어 모르던 선수였으니까 네. 이 백그라운드가 궁금한데 커티스 블레이즈가 또 UFC에서 알아주는 그래플러잖아요. 그렇죠. 예, 음. 지금 보니까 한 경기당 테이크다운을 5.6개씩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라운드 경기라고 치면 거의 한 경기당 2번씩은 하는 거죠. 네. 근데 상대편은 저희가 많은 정보는 없지만 뭐 앙칼라이프와 같은 다게스탄이라 하면 그렇죠. 털복숭이. 예, 그래플링이 좋으니까 근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다게스탄 선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이 선수도 테이크다운을 평균 3개씩은 해요, 한 경기당. 아, 이번 경기 안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 그래도 블레이즈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 음. 누가 더 좋다라기보단 음. 이렇게 갑자기 랭킹 5위랑 붙고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이 생태계 파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헤비급 좀 약간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알겠어요. 예. 이유는 알겠어. 너무 지금 정체돼 있고 새로운 사람도 없고. 다 예. 고인물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수급을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니라 생각해서 그렇긴 해요. 맞아요. 뭐 아사쿠라처럼 음. 뭐 어디 단체 챔피언이었다 아니면 뭐 패치맥스처럼 음. 벨라토르 챔피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직 약간 경력직으로 들어온 거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헤비급을 경력직 찾기가 좀 아 그렇죠. 빡세가지고 명현만 선수. 그렇죠. 이해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음. 커티스 플레이즈가 내심 이겼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까지는 아닌데 제가 가장 이제 좀 헤비급이 진짜 유입이 힘들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제 도스 아니오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주니어 도스 산토스가 그렇게 오래 뛰는 거 보고 심지어 스티페 미오치치랑도 했거든요. 그 얼마 전에 경기를 했던 스티페 미오치치. 예, 주니어 도스 산토스 아마 제가 간간히 언급을 해요. 저한테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010년도에서 이제 13년도 사이에 예, 전성기를 맞이했던 선수인데 예, 공무원이 돼버리는 걸 보고 이게 좀 그렇다라고 많이 느꼈죠. 예, 저희 아무래도 때는 주도산으로 더 많이 알려졌었죠. 산토끼. 예. 예. 그래서 좀 헤비급이 많이 정체되는 느낌을 받았죠. 예. 그 다음 경기는 라파엘 PGF와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입니다.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는 저희가 저번에 리뷰를 했었죠. 네. 제일린 터너를 뭐 은퇴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제일린 터너가 자기 스스로 은퇴했지만 그렇죠. 제일린 터너의 트라이앵글이었나요? 예, 네. 제일린 터너의 랭킹을 이어받으면서 음. 이제 랭커에 들어왔는데 바로 아웃됐더라고요. 제일린 터너가요? 예, 제일린 터너 말고
아, 예, 바하몬데즈가? 바하몬데즈가 15위로 랭커가 됐다가 맞아. 지금 라이트급에서 보면은 랭킹에 뭐 언랭크 돼 있더라고. 예, 다시 언랭크 됐는데 아무래도 끄트머리에 있다 보니까 밀려나가는 거고. 예. 그리고 라파엘 PGF 랭킹 11위를 만납니다. 만약 여기서 이기게 되면 음, 다시 랭킹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라파엘 PGF는 라이트급 내에서도 언더사이즈고 음, 바하몬드진 라이트급에서도 오버사이즈잖아요. 맞아요.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일본 K1이나 이런 무대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 기믹 매치처럼 보일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뭔가 느낌이.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피지컬의 이그나시오고 기량의 라파엘 PGF일 것 같은데 둘 다 솔직히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스트라이킹에 좀 예, 몰빵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그나시오 바하몬드즈가 벨랄 모하마드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UFC에서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한대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거든요. 근데 PGF 같은 경우도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전형적인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킥복싱 스타일이나 뭐 더치 킥복싱처럼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아니라 무에타이 스타일로 싸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좀 창의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라이킹 대 스트라이킹인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바하문데즈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예. 바하문데즈가 사실 가장 큰 단점이 디펜스가 너무 안 좋아요. 예. 특히 헤드 무브먼트도 너무 안 좋은 편이고 워낙에 약간 창의적인 스트라이킹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카운터를 잘 찔러 넣는 부분도 아니고 넣기는 넣다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점을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확실히 큰 키를 이용한 아웃파이터여서 그런지 음. 자기 거리가 깨질 때 디펜스가 너무 안 예, 좋아. 디펜스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음. 근데 PGF는 아무래도 언더사이즈다 보니까 예. 좀 인파이터 느낌이 강하고. 근데 저는 하나 아까 말씀 잘해주신 게 무에타이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더티복싱이나 이런 클린치에서 싸움을 잘하거든요. 맞아요. PGF가 예. 그 그 냅다 저스틴 게이지가 냅다 먼저 걸어줬죠. 예. 저번에. 근데 바몬데즈랑 클린치 대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 들기도 하고. 예. 왜냐면 자기 장점이 하나 사라진 거니까. 깨진다면은 PGF가 저는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 예. 그렇다고 해서 깨지면은 이제 바하몬드의 디펜스를 PGF가 풀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푼다고 생각해요. 디펜스가 좋진 않아서. 전 그 거리를 깰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거리만 그렇죠? 깨지면 어. 수비는 깰 수 있는데 그 맞아요. 거리를 과연 깰 수 있을까? 근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그나시오가 밖에서 때려주는 건 잘 때리긴 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어. 그래서 들어가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 깰 것 같거든요. 특히 음, PGF 스타일 상으로. 아마 처음에 가져오는 게 이제 바디랑 레그를 좀 섞어주면서 아웃파이팅을 카운터를 치려고 할 건데 바하몬드즈가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 가만히 안 냅둬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PGF가 오히려 거리를 벌려주고 이제 큰 선수들을 보통 상대할 때 UFC 선수들이 많이 하는 이제 레그랑 바디 섞어주면서 곤란하게 발을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스타일을 할 때는 바하몬데즈가 사실 더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근데 PGF가 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아예 냅다 깨고 들어가는 것보다 살살살 돌아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면은 바하몬드즈가 저는 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그럴 것 같고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음, 왜 질 것 같냐면 3라운드 싸움이라 음, 그렇게 되면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사실 이게 음, 3라운드가 1라운드 지면은 1라운드 진 쪽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 수잖아요. 라운드 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PGF가 그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다가도 음, 1라운드에 밀려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급해질 것 같아요. 2, 3라운드에. 그럼 자기 게임 플랜을 똑바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PGF가 KO로 쓰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진다면 결국 3라운드 디시전을 질 것 같고 저도 PGF가 맞아요. 이긴다면 KO 무조건 날 것 같아요. 음, 예, 운영으로는 PGF가 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예, 아예 냅다 그냥 클린치로 들어가 버리는 싸움을 해버리면은 예, 저는 아주 이게 이러면은 운영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하몬드즈 워낙 친이 그렇게 센 편도 예. 아니어서 예, 전 또 하나 걱정인 건 PGF가 지금 3연패 중이잖아요. 네, 게이치 1차전, 감롯 이제 10전인데 예, 그다음 또 게이치 2차전인데 물론 그 선수들이 강한 선수였고 또 예, 부상의 아픔이 있었지만 네,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연패는 3연패거든요. 음,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줘야 돼서 음. 좀 PGF 오래 보고 싶은데
이번 경기는 저는 약간 질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마음을 저도요. 예 굳이 하나 정해야 된다면 이분법적으로 정한다면 저는 음. 이그나시오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하고 음. 이거는 이그나시오가 잘한다기보단 PJF한테 너무 불리한 싸움이라서 맞아요. 스타일적으로 매치업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BGF한테. 예. 뭐 예. 굳이 한 가지 얘기하자면 PJF가 복수 국적인데 그중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 정도? 네. 그게 예. 끝인. 예. 일단은 뭐 그 정도 되고 근데 저도 저번 시간이랑 똑같이 마음은 PJF한테 가 있긴 합니다. 저도요. 예. PGF가 좀 불운해요. 어떻게 예. 보면은. 예. 로드 FC 최고 아웃풋인데. 그 감럿이랑 했을 때도 못하지가 않았어요. 어. 그쵸, 그쵸. 1라운드 잘했는데.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감롯이랑 한 루도빅 클라인이랑 한 바하문데즈다 이런 가위바위보 싸움으로 보면은 PGF가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성 그쵸. 그거죠. 또 하나 음. 이 경기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이 나오네요. 예. 자마힐과 칼릴 라운트리 라서박이 음. 다시 한번 경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 짧게 백그라운드 설명하자면 원래 자마힐이 UFC 300에서 알렉스 페레이라한테 지고 타이틀을 뺏겼다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타이틀을 내주고 나서 UFC 303에서 라운트리랑 빠르게 경기 잡습니다. 3개월 만에. 하지만 이때 라운트리가 도핑에 걸리면서 경기가 취소되고 얼마 전에 열렸던 UFC 캔자스 시티 프라치스와 이안게리가 했던 그 이벤트죠. 원래 그 경기에서 둘이 경기가 다시 잡혔는데 그때는 자마일이 무릎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면서 부분 파열되면서 취소되고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경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가 잡힌 거예요. 라운트리가 그때 자진 신고하지 않았나요? 예, 자수를 했죠? 그런 약간 또 테인티드 서플리먼트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또? 프로틴, 프로틴? 예, 지겹다. 그 안데슨 실바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한번 걸렸었죠. 그러니까요. 다 그런 오케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 예. 라서방 어디 가서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고 다니지 말고, 창피하네요. 예, 맨날 차라리 홍삼 먹다가 걸렸다고 하지.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자마이 같은 경우는 음. 그 전에도 꽤 잘 나갔지만 아킬레스 파열 부상 이후로 저희가 느끼기엔 폼이 약간 떨어진 느낌이 보여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론도 사실 자말리랑 이제 라운트리랑 할 때는 라운트리의 승리를 점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지금 탑독입니다. 네. 마이너스 135로 탑독이고, 근접한 사실 그 정도면은 뭐 삐까삐까라고 보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비슷하다 보는데 안타까운 이유는 자말리 자체가 이제 전 챔프고 랭킹도 더 높고 그런데 이제 비슷하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인 그런 여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자마일은 음, 알렉스 페레라한테도 지고 음. 유리 프로체크한테도 졌잖아요. 근데 페레이라랑 이제 라운트 너무 잘 싸워가지고. 예.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에 누군가 난입해가지고. 스튜디오 난입으로 이래서 저희가 저지했죠. 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잠깐 좀 멈춰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도 안 나요. 예, 좀 그 칼릴 라운트리가 알렉스 페레라랑 워낙 잘 싸워서 네. 이제 이 그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좀 지금 탑독에 들어간 것 같은데 자마일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근데 그쵸. 왜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라운트리는 이제 페레이라랑 하면서 길게 붙었고 자말힐은 사실 너무 처참하게 KO를 예, 당해가지고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론은 그거예요. 자말힐이 챔프까지 가는 길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선수들을 잡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사실 챔프 됐을 때 테세이라를 잡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빈집털이라는 음. 얘기도 있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아킬레스 이후로 폼이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음. 사람들은 그냥 이게 원래 실력이다. 거품이 꺼진 거다. 왜냐면 이제 자마엘이 그 당 챔피언 될 때만 해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글로버 테세라 그렇게 라이트 헤비급이 엄청 강한 체급은 아니었잖아요. 네. 자마힐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라이트급이 갑자기 그 사이에 강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제자리 찾아가는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저는 좀 오히려 어떻게 느끼냐면 아킬레스건 이후로 폼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요. 왜냐면 저 농구 좋아하잖아요. 네. 아킬레스건이 진짜 선수들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사람한테 특히. 네. 일반인한테도 치명적인데 전 그래서 이게 자마일이 원래 실력이 없다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아킬레스건 이후로 좀 꺾이는 느낌이 커요. 왜냐면 전 유리 프로치카와의 경기에서 진짜 잘 싸웠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저 괜찮게 봤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사실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라운트리도 그렇고 유리 프로아츠카도 그렇고 사실 유리 프로아츠카는 굉장히 변칙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둘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근데 거칠은 공격적인 둘 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말힐이 한 대 맞으면은 다시 한 대 때려주는 그런 게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리듬이 뺏기는데 자말힐이 그래도 교환을 간간히 했어요. 다만 이제 유리 프로치카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받을 때 두 대 때리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 교환에서 손해를 보면서 점점점 잠식을 당하고 KO까지 예. 간 거일 뿐인데 경기 내용은 잘 싸웠어요. 네.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라운트리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선수를 만날 때 자말힐 같은 경우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디펜스 카운터 아니면 스텝을 밟아주면서 나가주거나 뭐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리 프라스카랑 했을 때 못 봤어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알렉스 페레이라는 둘 다와 붙어봤잖아요. 네. 알렉스 페레이라는 칼릴 라운트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예. 저도 라운트리의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스포인 힐에게 이제 라운트리가 오블리킥 한번 날려주면은 진짜 고전할 것 같거든요. 이미 무릎도 안 좋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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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은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마일은 이제 우스만한테 가서 무릎 보호받는 법, 이제 음. 무릎 공격 당해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좀 배워야 되죠. 음. 왜냐면 우스만이 이번 이벤트에 올 거예요. 아, 형이 이번에 경기 뛰잖아요. 언더카드에서. 무하마드 예, 우스만이 오스만일까요? 이번에 경기 뜁니다. 아마 올 건데 예. 자마일이 좀 찾아가서 음. 고기 사주면서 이제 또 무릎 애들이 공격할 때 어떤 마인드로 막아 한번 얘기하면서 예, 얘기하면서 이제 좀 코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음. 그 오블리킥 물론 장난이긴 했지만 그 스탠스에서 라운트리의 오블리킥이나 레그킥이 무릎 쪽으로 하는 킥들이 확실히 부담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페레이라가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제 라운트리랑 했을 때도 쭉 빼주면서 멋있는 아웃파이팅을 들고 갔죠. 예, 직선 공격 위주로. 예. 그때 진짜 저는 페레이라가 완전 와, 이 타격에 도가 텄구나라는 말을 그때 썼죠. 이번에 또 저스틴 게이지가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나와서 울음을 또 토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국에서 많이 바이럴 되고 있죠. 네. 뭐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바이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 저스틴 게이지 나와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 쇼츠 제가 그분들 팔로우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냥 그거예요. 약간 펀 팩트 얘기하는 그런 거고 아니면은 상상 리그 해가지고 이제 랭킹을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뽑아봅시다. 약간 이런 쇼츠폰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인데, 예. 근데 그중 한 명인 잭이라는 사람이 이제 UFC 굉장한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가 어떻게 됐더라고요. 저스틴 게이지가. 예, 근데 이제 저스틴 게이지가 거기서 짧게만 얘기하자면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지금 3승 1패고 더스틴 포일을 잡았는데 더스틴 포일에는 타이틀샷 받고 근데 이제 2&2 2승 2패인 이제 찰스 올리베라가 다음 순서인 게 너무 억울해서 자기 이제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무조건 하자는 파이트는. 예. 그 할로웨이한테 진 것도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음. 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포츠 통계학을 배웠잖아요. 음. 수업으로 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게 스포츠 통계를 다 믿을 수 없는 게 음. 마음대로 조작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스틴 게이츠가 4경기라고 했잖아요. 네. 5경기로 이걸 늘려보잖아요. 어. 그러면 찰스 올리베이라 3승 2패예요. 음. 그리고 게이치 음. 똑같이 3승 2패예요. 음.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거 갖고 온 거예요. 아마 4경기로 하면 3승 1패, 2승 2패니까. 그 2패 찰스 올리베라가 2패를 한 게 사실 챔프와 예, 그리고 사실 챔프의 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예. 사루키안. 그러니까요. 둘이 저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그리고 더 웃긴 게 이걸 5경기를 왜 안 늘리고 4경기로 했냐면 음. 찰스 올리베이라와 게이츠의 5번째 경기가 음. 찰스 올리베이라가 게이츠를 이긴 경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는 빼놓고 음. 예, 게이지는 이제 도전자 입장이었고 그 경기는 빼놓고 최근 4경기만 들어서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 음. 이거는 그냥 자기의 주장에 설득력을 넣고 싶어서 음. 전 통계를 조작한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게이지가 타이틀샷 받을 만했다고 느꼈던 거는 포일이 그 하이킥으로 잡았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들어갔어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이제 못 들어간 거는 아쉬울만 하고 그리고 게이지 입장도 이해는 해요. 저는. 예, 저도 예. 근데 워낙에 좀 지금 포개첸이라고 하죠. 돌아가면서 징징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게이츠 말에 설득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음. 설득력 있어요. 하지만 100% 있냐? 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죠. 나는 포이레이를 잡았지만
포이리에는 그 당시 랭킹 10위권 밖에 있는 생드닌 잡고 바로 타이틀샷 받았다. 난 억울하다. 물론 억울할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찰스 올리베이라가 타이틀샷을 자기보다 먼저 받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음. 오히려 여기서 억울해할 사람은 사르키안이 억울하면 억울했지 맞아요. H가 억울해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장 근접한 순서는 사실 사루키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예. 조금 그리고 우리 또 UFC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토프리아 왕자님께서 이게 진짜 제일 사루키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제 도둑놈 그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진짜로. 그리고 이제 게이츠의 또 하나 전 이게 왜 어디서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경력에 맥살러웨이 패배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 타이틀 전선에서 빼야 된다라고. 근데 전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저도 봤어요. 쇼츠에서. 예. 예. 그러니까 게이지 말로는 이건 약간 이벤트성 그 친선 경기였지 이 랭킹전 경기가 아니지 않았냐. 약간 이러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걸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겨도 그런 말 했을까요? 바로 같은 논리로 대답해 볼게요. 게이츠도 호일의 경기 있잖아요. 똑같이 BMF 이벤트전이었어요. 랭킹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게이지 말은 이제 포일리는 사실 랭킹권에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그러면 약간 이중잣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 게이츠 말대로 가면 게이츠도 그 전은 이벤트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경력으로 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 랭킹전으로 치잖아요. 약간 내가 이기면 랭킹전이고 지면 이벤트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 어느 논리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할로웨이가 게이츠보다 더 아쉬워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죠. 왜냐면 할로웨이는 그 패가 패더급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짜 라이트급 랭킹과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이츠의 모든 말들은 설득력이 아예 없진 않지만 오히려 그 논리로 가면 다른 선수들이 받는 게 더 설득력이 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저는 이거 한마디는 꼭 하고 싶기는 해요. 사실은 터프리아가 들어오면서 매기질이라고 하죠. 예, 그게 분탕을 좀 쳐버리니까 매기 역할을 해버리니까 이게 게이지뿐만 아니라 올리베이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이야 엎친 데 덮친 격 받기는 했지만 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올리베이라 붙여준 이유가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토프리아가 이길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올리베이라 마음도 편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죠. 올리베이라도 저스틴 게이츠 받는 게 자기 상성상 더 편할 수도 있죠. 저는 그리고 사실 올리베이라 지금 오프닝 오드도 마이너스 250인가? 올리베이라가 언더독으로 플러스 350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벌어질 차이는 아닌데. 근데 그것도 심지어 오프닝 오드로 그래도 뭐 계속 바뀌겠지.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투포리아한테 너무 멍석 깔아줘가지고 토프리아가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이 맥기질이 이제 약간 분탕이 이 데나 화이트가 토프리아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진짜 생태계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한 순서 중에 하나는 이제 사르키안이랑 한번 투프리아가 했으면은 좋았겠다. 저는 네. 저번에 제가 카톡으로 얘기했지만 네. 그 축구에서 챔스 추첨하듯이 네. 그냥 사루키안, 토프리아, 올리베이라, 게이츠 4명이서 네. 추첨한 다음에 4강전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 상대 마음에 안 들어? 너 빠져. 이렇게 해서 강단 있게 가서 4강부터 시작해서 결승해서 챔피언 되면 누가 뭐라 해요 거기서. 근데 냅다 타이틀 샷을 줘버리니까 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하네요. 마카체프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그래도 그래도 라이트급에서 뭐가 됐든 4차 방어까지 해냈으니까 네. 이해는 하지만 토프리아는 약간 이런 논리잖아요. 패더급을 정리한 볼카노프스키와 맥스 할로웨이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패더급을 정리한 거다.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말은 되죠. 왜냐하면 토프리아가 그걸 모든 선수를 다 한 번씩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방어전이 너무 적어요. 맞아요. 최소한 3번은 해야 내가 정리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패더급을 정리한 볼카노프스키와 맥스 할로웨이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신빙성이 가는데 그 두 선수 이겨놓고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가위바위보식 얘기가 아닌가.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옛날 밈이 있죠. 정찬수 선수가 은간우를 이기는 이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위바위보 잡고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모든 선수들이 지금 조금의 설득력으로 너무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서 음. UFC 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아예 설득력이 없어버리면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또 설득력이 없진 않은 주장들을 하거든요. 네. H도 그렇고 토프리아도 그렇고. 네, 맞아요. 저도 게이지가 사실 이제 무조건 맞는 말만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저는 납득해요. 예, 예, 그리고 UFC가 게이지한테 잘해주긴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예. UFC는 진짜 게이지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게이지 집까지 찾아왔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음. 그걸 떠나서 그렇게 했으면 뭐하고 안 했으면 어때요? 진 건 진 거고 그게 랭킹전인 건 사실이고 저희가 토프리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다음 주에 또 토프리아 얘기는 찰스 올리베이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프리뷰할 때 더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이제 분석과 예. 심도 있는 이제 딥하게 다른 카드들과 함께 가져오도록 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UFC 파이나잇 카마루 우스만과 호아킨 버클리에 대한 리뷰를 좀 길게 했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열릴 파이나잇 아제르바이잔도 살짝 길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오버된 감이 있지만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